예측 모의고사를 목소리 버전으로 올립니다. 그럼 18번부터 재미있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구독, 댓글, 좋아요.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질환의 경과가 짧다. 2. 질환의 초기 진단이 쉽다. 3.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4. 단독 질환으로 발생하는 것은 드물다. 5. 질환인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정확하게 구분된다. 정답은 4. 단독 질환으로 발생하는 것은 드물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질환의 경과가 길고,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에요. 노인의 경우, 질병 때문인지, 노화 과정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19번. 위암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염장식품의 섭취를 줄인다. 2.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는다. 3.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다. 4. 훈연한 음식을 피한다. 5. 맵고 짠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킨다. 정답은 5. 맵고 짠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킨다가 틀린 답입니다. 맵고 짠 자극적 음식은 안 되고요. 금연과 금주로 예방하는 게 좋겠습니다. 20번. 변비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고섬유질 식품 섭취. 2. 우유와 유제품 섭취. 3.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 4. 물을 충분히 마심. 5. 저자녀 시기의 생활화. 정답은 5. 저자녀 시기의 생활화는 틀린 답입니다. 가공 정제된 식품류를 저자녀식이라고 하는데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장에 섬유소가 많이 남아서 변을 보는데 도움이 되지만 저자녀식이는 섬유소가 적어서 빨리 소화되고 흡수되어 장에 별로 남지 않기 때문에 변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1번. 천식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 식도의 만성 염증으로 인한 과민 반응. 2. 노화로 인한 폐기능 감소. 3. 고양이 배설물. 4. 자극적인 냄새. 5. 긴장감. 정답은 1. 식도의 만성 염증으로 인한 과민 반응이 틀린 답입니다. 천식은 식도가 아닌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 기도 협착, 자극에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하면 유발되는 질환이에요. 22번. 동맥혈관의 안쪽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발생한 질환은 무엇일까요? 1. 동맥경화증. 2. 빈혈. 3. 심부전. 4. 녹내장. 5. 고혈압. 정답은 1. 동맥경화증입니다. 23번.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작용을 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빈맥 2. 빈혈 3. 고혈압 4. 저혈압 5. 골다공증 정답은 2. 빈혈입니다. 24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작아진다. 2. 뼈의 질량 감소로 뼈가 약해진다. 3. 하악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된다. 4.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5.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 5.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지방이 감소한다가 틀린 답입니다. 노화되면 다리와 팔의 지방이 감소하고 허리와 엉덩이의 피하지방이 증가돼서 노인 특유의 체형이 되는데요. 외울 때는 다팔소 허언증, 허언증, 다팔소 허언증, 허언증, 다팔소 허언증, 허언증. 25번.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대구 간유를 섭취한다. 2. 햇볕을 쬐다. 3. 비타민 D를 영양제로 섭취한다. 4.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5. 젊었을 때의 몸무게에서 10% 이상 감량한다. 정답은 5. 젊었을 때의 몸무게에서 10% 이상 감량한다가 틀린 답입니다. 젊었을 때 몸무게에서 10% 이상 감량하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구간유는 생선 중에 대구의 간에서 나오는 기름인데요. 이 대구간유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하면 좋겠죠. 골다공증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저체중, 운동 부족, 갑상선 부갑상선 질환, 40세 이후의 골절 경험과 칼슘 섭취 부족,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유전적 요인도 골다공증에 관련 요인이고요.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같은 혈전 예방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거나 흡연,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 무리한 다이어트도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치료 방법은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햇볕을 쬐고 체중 보하 운동을 하고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에요. 외울 때는 골다공증엔 비타민 D, 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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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공증엔 비타민 D. 26번. 요실금 치료와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2. 변비를 치료한다. 3.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4. 과일 섭취를 제한한다. 5. 줄넘기와 달리기를 제한한다. 정답은 4. 과일 섭취를 제한한다가 옳지 않은 답입니다. 요실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의 변비도 포함되어 그래서 식이섬유소와 수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요실금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27번. 노화에 따른 신경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발을 끄는 느린 걸음걸이. 2. 불안정한 정서 조절. 3. 불면증. 4. 근육의 자극 반응성 저하. 5. 장기 기억의 감퇴. 정답은 5. 장기 기억의 감퇴가 틀린 답입니다. 노화되었을 때 신경계 특징은 단기 기억의 감퇴예요. 신경계와 뇌가 건강했을 때 생성된 기억이 장기 기억이라서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되고 단기 기억이 감퇴해요. 외울 때는 단기 기억 감퇴, 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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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기억 감퇴. 28번. 눈의 압력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약해지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1. 백내장. 2. 녹내장. 3. 안구 건조증. 4. 결막염. 5. 황화변성. 정답은 2. 녹내장. 녹내장과 백내장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녹내장이 심각한 것이고, 백내장은 그렇지 않고요. 녹내장은 완치되지 않지만, 백내장은 치료가 가능해요. 교재에서 녹내장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심각하고 어둡고요. 백내장의 내용은 단어들이 전체적으로 밝고 희망적인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무지개, 불빛, 눈부심 같은 것인데요. 이런 단어가 주는 느낌은 밝고 희망적이죠. 녹내장의 특징은 안압, 시신경 손상, 좁은 시야와 이물감이고요. 어두움 적응 장애, 부역해 혼탁한 각막, 안구 통증, 두통, 구역질, 실명의 위험, 색깔 인식이 어렵고요. 백내장의 특징은 수정체 혼탁, 눈동자의 하얀 백태, 색 구별 능력 저하, 동공백색 혼탁, 불빛 주위 무지개, 밤의 눈부심, 밝은 불빛 눈부심, 통증 없고, 흐려지는 시력, 수술 가능이에요. 외울 때는 녹내장은 각막, 백내장은 수정체 동공, 녹각 백수 동백, 녹각 백수 동백, 녹각 백수 동백. 29번. 선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증세가 갑자기 나타난다. 2. 급성질환이다. 3.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다. 4.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 5.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다. 정답은 5.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다가 틀린 답입니다. 선망 환자는 심한 신체 생리적 변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30번. 치매 중기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2.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3. 혼자 집안 일과 외출을 하지 못한다. 4.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5.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 정답은 3. 혼자 집안 일과 외출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은 치매 초기의 특징이고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지시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치매 말기, 중증 치매의 특징이에요. 중증 치매와 치매 말기는 같은 뜻이에요.
시험 문제의 치매 초기 증상이 건망증과 비슷하다고 출제되지는 않지만 치매 초기 증상을 건망증 증세와 비슷하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중기 증상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건망증과 비슷하죠. 중기 증상이 건망증하고 비슷하다고 하기엔 많이 다르니까요.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것 정도가 치매 초기 특징이라고 기억해두세요. 초기에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정도지만 중기에는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는 정도죠. 중기에는 가까운 가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는데 이런 정도를 건망증이라고 보긴 어렵죠. 집 주변에서도 길을 잃거나 요일과 월에 대한 시간 개념이 저하되고 물건을 풀었다 쌌다 하고 배회하고 위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특징이에요. 말기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요. 소리 지르기, 심하게 화내기, 대변 만지기, 보행장애, 대소변 실금, 욕창, 와상 상태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게 특징이에요. 중기는 요즘 있었던 일을 잊고 예전에 있었던 일은 부분적으로 잊는 게 특징이고요. 시간, 장소, 진압력장애,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31번. 파킨슨 질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무언증 2. 근육의 이완 3. 도파민 분비 과다 4. 자세 반사 증가 5. 느린 동작 정답은 5. 느린 동작, 서동입니다. 파킨슨 질환의 특징은 무표정, 무감정, 근육의 수축, 근육의 경직이고요. 도파민 분비 장애로 도파민 분비가 저하되고요. 자세 반사 소실이 특징이에요. 파킨슨 질환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뇌의 여러 부분 중에서 중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이고요. 파킨슨은 중추 신경계의 문제로 퇴행성 뇌질환이 발생된 질환이에요. 도파민 분비 장애는 중추 신경계의 문제로 발생되어 염색체 돌연변이, 뇌졸중, 중금속 중독, 약물 중독도 파킨슨 질환의 발생 원인이에요. 파킨슨 질환의 특징은 무표정과 느린 동작이에요. 느린 동작을 한자로 서동이라고 해요. 자동차를 천천히 느리게 운행하라고 할 때 서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느린 동작을 서동이라고 해요. 근육이 경직되고 안정하고 있을 때 떨리는 게 특징이고요. 굽은 자세, 얼어붙는 현상. 자세 반사와 균형 감각의 소실로 자주 넘어지는 것도 특징이에요. 파킨슨은 약물로 치료하고요. 근육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요. 외울 때는 파킨 중뇌 파킨 무표 서동, 파킨 중뇌 파킨 무표 서동, 파킨 중뇌 파킨 무표 서동, 파킨 중 무서동. 32번.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한 질병은 무엇일까요? 1. 고혈압 2. 간경화 3. 신부전 4. 신부전 5.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정답은 1. 고혈압 그럼 외워볼까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분 섭취를 제한할 때는 저하와 간신, 저하의 물 제한, 간신 심갑부라고 외우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될 때는
충분한 염료 폐기 고압 협심당으로 외우세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환은 간경화, 신부전, 심부전,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이고요. 외울 때는 저하와 간신, 저하의 물 제한, 간신 심갑부로 외우세요. 저하와 간신, 저하의 물 제한, 간신 심갑부, 저하와 간신, 저하의 물 제한, 간신 심갑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질환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일 경우이고요. 외울 때는 충분한 염료 폐기 고압 협심당으로 외우세요. 충분한 염료 폐기 고압 협심당, 충분한 염료 폐기 고압 협심당.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하는 비뇨기 질환은 방광, 전립선, 요로 관련 질환 등이에요. 요로 감염도 염증성 비뇨기 질환이에요. 이런 질환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합니다. 33번. 65세 노인에게 해마다 권장되는 예방접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 독감 2. 백일해 3. 디프테리아 4. 폐렴구균 5. 파상풍. 정답은 1. 독감, 인플루엔자입니다. 독감과 인플루엔자는 같은 말이고요. 독감과 감기는 다른 것이에요. 백일에는 1차 기본 접종만 하고 이후에는 접종하지 않고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은 1차 기본 접종 후에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해주면 돼요. 폐렴구균은 위험군에 대해 1, 2회 접종하고요. 인플루엔자는 해마다 접종해요. 대상포진은 1회 접종하도록 해요. 외울 때는 10년마다 태풍,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래서 태풍. 구인 대상 1, 10년마다 태풍. 구인 대상 1, 10년마다 태풍. 구인 대상 1, 10년마다 태풍. 34번. 머리니 치료와 예방에 관한 지식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살아있는 머리니 감염이 있을 때만 치료한다. 2. 2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 빗으로 빗는다. 3. 성충이 확인되더라도 석회가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4. 이에 감염된 대상자가 사용한 모자, 옷, 수건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5. 베개와 모자는 90에서 95도로 30분 삶으면 안전하다. 정답은 1. 살아있는 머리니 감염이 있을 때만 치료한다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 후 빗으로 빗고요. 성충이 확인되면 치료하고 머리뿌리에서 0.6에서 0.7cm 떨어져 있는 석회만 확인되면 치료는 불필요해요. 모자, 헤드셋, 옷핏, 수건, 침구로 감염되고요. 침구와 옷을 뜨거운 물로 55도에서 5분 정도 세탁하고 말려서 사용하도록 해요. 머리니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감염자와 머리 부위를 접촉하거나 침구류와 머리빗을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감염되고요. 1년 내내 발생돼요. 증상은 심한 가려움이고요. 치료법은 살충 성분 샴푸로 머리를 감고 이에 아린 석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하고 고온 기계 세탁을 해요. 관리법은
감염되기 전 2일 동안 착용한 옷과 침구와 물품을 뜨거운 물로 세탁해요. 55도 이상에서 5분 이상 세탁해요. 감염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자기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해서 머리니에 감염되지 않게 관리하고요. 옷, 침구, 수건,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는 2일 동안 살아서 재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닥과 가구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외울 때는 머리니니까 2일, 2일로 외우세요. 머리니에 2, 그래서 2일, 55도에서 5분이니까 5, 5, 5, 머리니는 2일, 5, 5, 5, 2일, 5, 5, 5, 2일, 5, 5, 5. 35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의 치료와 예방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약을 바른 후 일주일 후에 약을 바르고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 후에 병원을 방문한다. 2. 내복과 침구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3. 치료용 연고를 발라줄 때 요양보호사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옴진드기가 활동적인 아침에 약을 바르고 저녁에 씻는다. 5. 옴진드기에 감염됐지만 세탁이 어려운 것은 소각한다. 정답은 2. 내복과 침구는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주일 후에 병원을 방문해요. 요양보호사는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연고를 발라줍니다. 옴진드기가 활동적인 저녁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요.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다음 사용해요. 옴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옴진드기에 의해서 감염되고요. 장갑과 가운을 착용한 다음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용 연고를 바릅니다. 밤에 연고를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요. 이유는 옴진드기는 밤에 활발해서예요. 증상이 있든 없든 접촉자 모두 동시에 치료하고요. 내복과 침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해요.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널어두거나 다리미로 다려도 돼요. 외울 때는 밤바르 옴뜨삼, 밤바르 뜨삼, 밤바르 뜨삼, 밤바르 옴뜨삼.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로 낭독하는 예측 모의고사 12를 클릭하시면 실기시험의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퀄 요양보호사, 구독, 댓글, 좋아요.